3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여전히 내 마음은 깝깝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자 24를 가리키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아주 멀어 보이지만 3월 7일을 계기로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계기로 어떤 재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그냥 한 방에 며칠 사이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 진짜 막 엄청난 변동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트럼프 일가는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고 가격은 개판인데 간단치 않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만들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면 대체 얼마나 강력한 랠리를 선보이려고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무려 2,000달러 리테스트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더리움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한 주목도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센티멘트, 이더리움의 SNS상 투자 심리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보다 지금 낮고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수준이다. SNS 투심 악화는 이더리움 가격이 잠재적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신호다. 여기서 이제 SNS에서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이게 좋은 신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지표의 개념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약세 정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바닥을 보여주는 인간 심리 지표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밌는 거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행태입니다. 한 보름 가까이, 한 13일, 14일 정도 아무것도 매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또 추가 매집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단행하기 직전 상황이 무려 8,700만 달러 손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손실은 당연히 이더리움 6,700만 달러.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트럼프 일가도 쉽게 말하면은 8,700만 달러 규모로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재밌죠. 오늘자 몇 시간 전에 4,468 이더 1,000만 달러 규모로 추가 매수를 했고, 110 랩드 BTC 1,000만 달러 규모로 매집을 했습니다. 342만 무브 150만 달러 규모로 또 매집을 했습니다. 과연 진짜 무슨 생각일까? 어떤 계획일까? 트럼프 일가의 어떤 지향점은 뭘까?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대체 어떤 상황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지금 스테이킹 이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만 건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더 2.0에다가 토탈 디파짓 넘버 수가 194만 건 돌파.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예 묶어넣어 버리고 이자 받겠다라는 거니까, 요런 또 긍정적인 데이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인데,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알트코인 ETF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산 코인이 주목받고 있고,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 누가 참석할지가 핵심 화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요게 지금 핵심이야. 그런데 메이드 인 US 코인, 그리고 ETF 애플리케이션 신청 종목들 내지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종목들, 교집합을 보니까는 XRP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XRP A다 가운데 있고, 또 아발란체도 지금 체인링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의외로 초청이 됐어요. 크립토 서밋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외였어요. 그럼 체인링크가 지금 반등세가 아마 조금씩 이제 나올 건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크립토 서밋을 계기로
체인링크랑 아발란체는 나름의 어떤 페어링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런 또 의미 있는 그림으로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산 코인들이 이제 텍스 제로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부의 확정적인 발표가 나오면 미국산 코인들이 또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2025년 강세장이 더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내 확신이 그런 방향으로 섰다라면 알트코인 정답지는 대체로 이 안에서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미국 코인들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 파일코인, 수이, 앱토스가 오늘 또 ETF 신청서가 또 들어갔죠. 니어 프로토콜, 무브, 트럼프 일가에서 또 매집하고 있고, 아발란체, 대표적인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세상의 발전을 지금 돕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잖아요. 뭐 리플, 아발란체, 체인리크. 실물 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체인링크. 라이트코인은 지금 ETF, 알트코인 ETF 선수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비슷한 관점에서 헤드라 해시그래프 주목받고 있고, 뭐 봉크, 트럼프, 멜라니아 이런 건 민코인은 사실 그냥 재미 관점으로 서브컬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도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알트코인, 민코인으로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페이먼트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어젠가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도치 커뮤니티에다가 제안했잖아요. 이 그록,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제안이 들어가서, 도치는 또 나름 또 의미 있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도치는 도치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 코인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텍스 제로 정책이 지금 공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 공약이니까. 그래서 미국 코인들, 요 빨간색 안에 있는 이런 종목들, 여기다 이제 그레이스케일 또 ETF 가능성 종목들, 투자 신탁으로 출시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따져본다라면 이번 사이클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은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를테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 펌핑이 많이 나왔잖아요. 워낙 코로나를 계기로 유동성이 막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 코인 왜 움직여?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무지성 펌핑이 많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유 있는 펌핑이 많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거는 미국산 코인 플러스 알트코인 ETF 플러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이 있는 뭐 그런 식의 이유가 분명한 그런 알트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적인 정답이, 최종 정답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정답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 엄청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요거 한번 캡처를 해 놓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서 리서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거 프로젝트 하나당 뭐 5분이면 돼요. 5분이면은 딱 되니까 그런 거 개별적인 공부를 하셔야지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떠먹여준다라고 기대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도박하는 심리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리서치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 정말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버텨낼 심리적인 힘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봉막스, 작년 11월에 XRP의 엄청난 급등, 이거는 2017년 패턴과 유사하다. 오히려 사이즈는 더 클 수도 있다.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승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다. 2017년 이 정말 6만% 랠리 나왔을 때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새로운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데 어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JP모건 분석가들이 재미있는 보고를 또 했습니다.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출시 첫 해에 80억 달러 규모 자금 순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21셔얼스, 그레이스케일, 코인셔얼스, 위스덤트리, 카나리 캐피털 5건의 XRP 현물 ETF가 제출돼 있고 데드라인은 10월 중순. 10월까지 갈까요? 저는 상반기 6월 전후 시점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전략자산 후보군으로 XRP를 확정짓는 멘트가 나와주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와주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원탁 테이블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XRP, 솔라나 뭐 이런 종목들 전략자산으로 비축시켜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게끔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게 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SEC 위원장 대행 우에다 아저씨 앉아있잖아요. 우에다가 조속히 리플 소송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서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 계획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멘트 나와주면 게임 끝인데 너무 희망회로인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문득 지금 방금 막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기분 탓인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창업자, 공동 창업자죠. 잭 위트코프, 체인링크의 설립자 나자로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로빈후드 CEO, 크라켄 CEO,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립토닷컴 CEO 등등이 참석하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놀랐던 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공동 창업자가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 체인링크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가 함께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더리움 창립자, 카르다노 창립자, 솔라나 창립자가 아직 이름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초청을 못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가 초청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온도 파이낸스 관계자도 초청받았어요. 트럼프가 전략자산으로 언급했던 에이다와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관계자는 초청이 안 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다는 거. 물론 뒤늦게 플러스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리플 CEO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뭔가 이렇게 판때기가 바뀔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 온도 파이낸스에 담겨있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일단 제일 많고, 뭐 트론, 에이브, 체인링크, 에테나, 무브, 온도 이런 종목들도 담겨 있고, 여기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인링크와 온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은 사실 뭐 당연한 거고, 디파이 혁신을 이끌겠다, 디파이 혁명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이더리움이 안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동시에 체인링크와 온도 파이낸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리스트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리플 고래들이 24시간 동안 10억 달러 규모를 매집했다. 카르다노 고래들도 4억 2천만 달러를 매집했다. 고래들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또 그런 종목들 중에 일부죠. 마이클 반데포페 체인링크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BTC 페어를 보니까 지금 안 좋아, 분위기 하락세. 하지만 체인링크 CEO도 크립토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모멘텀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축적하기에 나쁘지 않은 순간이다. 아마 이미 지금 반등세가 좀 나왔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제가 따로 체크는 안 해봤는데 체인링크 CEO가 어쨌든 초청받았다니까, 역시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배제하고 바라보기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도 빡세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진짜 큰 게 좀 왔으면 좋겠죠. 그렇게 시장의 어떤 기본 정서 자체를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큰 게 한번 와서 우리의 마음이를 아주 크게 기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을 위해서 다시 고점까지 끌어올리게 될지 여부가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죠. 일단 암호화폐 전략준비금 발표를 통해서 공매도를 압박하고 사람들의 포모 매수를 유도한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다시 하락시켜서 포모 매수를 청산시켜 버린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며칠 사이에 경험을 한 거고, 이 3단계가 현실이 되면 좋겠는데, 이럴 때 어느 정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종목들은 수익화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큰 이슈여서 크게 한번 올렸다가 또 공매도가 한번 크게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더 오르겠지 이런 심리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뭐 암호화폐 시장도 출렁이고 거시경제 환경도 지금 출렁이고 있으니까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멍때림보다는 나름의 어떤 전략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통화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전략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강세 시그널이다. 인내가 핵심이다. 어렵습니다. 인내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인내를 하면은 달콤한 무언가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인내가 참 어렵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또 내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